왼쪽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ALB 온도가 나와 있어요. 스테이지부터 펜까지 다 온도가 이쪽에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스테이지를 말하자면 이 안에 있는 웨이퍼가 위치하는 곳에 기판을 올려놓는 곳의 온도고요. 탑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챔버가 있으면 이 위에 뚜껑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현재 온도. 월 같은 경우에는 이 주변을 감싸고 있는 이 챔버의 표면, 월. 핫트랩은 이제 배기 쪽에 우리가 이쪽에서 가스, 독성 가스라든지 이제 오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배기로 이제 배출하게 되는데, 그때 배출하게 될 때 오염을 좀 줄이기 위해서 열을 가해가지고 분해해가지고 내보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분해하는 게 이제 핫트랩이에요. 실제로 공정하고는 관계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소스 라인이 이쪽에 보면 챔버 월하고요. 요 사이 이제 프리커스하고 요 사이에 소스 라인 쪽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를 이제 소스 라인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캐니스터 1번 라인은 요 캐니스터부터 시작해서 요 소스 라인 전까지 요 부분을 이제 캐니스터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좀 온도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ALB는 여기서 프리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안에 스테이지까지 해서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구조를 뜨게 되고 요 스테이지 온도 가장 높게 나타나요. 그래서 요 온도를 워낙 많이 막 흔들게 되면 공정 조건이 많이 틀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온도를 다 변화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건 아니고, 다른 건 다 고정시키고 스테이지 온도만 여기 보시면 300도에서 350도 이내로만 바꿀 수 있도록 고정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얘는 200도까지 떨군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전화 여기 왼쪽에 보이는 요거는 오존이에요. 우리가 요 사용할 때 프리커서를 넣고 오존을 리액턴트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존을 쓸 때 여기 위에 있는 게 오존의 농도, 컨센트레이션이고 아래에 있는 게 O2예요. O2를 가지고 오존으로 바꾸거든요. 그래서 O2의 가스 플로우 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우리가 공정을 진행할 때는 정상적으로 뜨는 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장비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메인 챔버에 지르코늄과 플루소스로 이렇게 해서 이 밸브들을 컨트롤하면서 프리커서를 주입하고 퍼지하고 리액턴트 주입하고 퍼지하고 이게 이제 레시피로 구동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 펌프가 두 개가 달렸고요. 메인 챔버하고 로드랍 챔버에 각각 펌프가 두 개가 달렸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펌프에 의해서 진공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단 온도를 좀 바꿔볼게요. 여러분들 사용하실 건 여기 이제 메인 창하고 여기 이제 컵킥, 레시피 창, 이 세 가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컵킥에서는 다른 거는 건드실 거 전혀 없으시고 건드시면 안 되고요. 스테이지 히터에서 여기는 온도만 조금 가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30도다, 330도 오케이 하시고 여기서 저장을 한번 눌러줍니다. 저장 누르고 다시 메인 창으로 오시면 여기 보면 셋값이 안 변해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니셜을 이렇게 해주셔야만 여기 있는 온도가 먹습니다. 그리고 조금 기다리면 먹었죠. 이렇게 되고, 혹시라도 헷갈리셔가지고 여기서 온도를 딱 클릭하셔서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데이터가 이쪽에 있는 데이터하고 이쪽에 있는 데이터하고 달라져 버려요. 그러면 데이터가 막 꼬이게 되니까 무조건 온도를 변화할 때는 컴퓨터에서 저장을 눌러서 이니셜에서 여기 있는 걸 세팅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딱 약속을 해놨어요. 그래서 변경이 된다고 막 만드시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그 외에는 따로 건드실 필요는 없으시고, 그래서 컴퓨터 창에서는 온도 변경하시는 것만 알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레시피인데요. 레시피는 좀 주의사항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레시피를 할 때는 왼쪽에 있는 게 레시피 파일이 있고, 오른쪽에 보면은 레시피의 속내용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시피에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폴더하고 파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폴더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연구실의 명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거는 ISRC에서 쓰셔도 되고, 혹시 선배나 뭐 아시는 분이 쓰는 레시피가 여기 있다면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ISRC 레시피는 좀 제약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 같이 쓰는 거거든요. 저희가 오픈해놓고 다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개인 레시피처럼 막 이것저것 바꿔보면서 쓰시면 안 돼요. 혹시라도 내가 이거 원복해놔야지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꾸셔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학생들이 많아지면 결국에 누군가는 안 바꾸기 시작해요. 그런 레시피가 다 망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다 엉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체 바꾸는 걸 허용하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레시피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 연구실 명의로 파일을 하나 새로 만드셔가지고 새로운 레시피를 작성하세요. 그러면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ISRC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단일박 수준으로 겟메일하고 RI 정도는 측정을 해놔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이제 여기서 오차가 너무 심하게 났다. 물론 이제 프리커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얘가 소모되면서 약간의 변동폭은 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좀 너무 심하게 차이가 많이 난다 싶으시면 저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측정을 다시 해보고 프리커서를 교체하든 아니면 뭐 다른 문제점을 해결하든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사실 요거를 이제 주기적으로 측정을 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처럼 많이 공정을 진행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폼을 주셔야 저희가 좀 체킹이 가능합니다. 가끔 이제 변경점이 있거나 뭐 셧다운 작업이 있으면 체킹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는 일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꼭 변경 좀 해주시고, 기본적으로 두께 정도라든지 그로스레이시라든지 RI까지 여기 표현이 돼 있으니까 여기서 오차가 많이 나는 걸 확인해주세요. 요걸 가지고 이제 레시피를 이렇게 좀 두께별로 이렇게 세팅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50옴스트롱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여기는 사이클 그대로 쓰셔야 돼요. 100이면 이렇게, 이게 300. 그리고 만약에 내가 요 ISRC 레시피랑 동일하게 해가지고 두께를 조금 250옴스트롱을 하고 싶다, 150옴스트롱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여기 보면 풀이라고 된 거 있으세요. 여기에서는 다른 거는 다 못 바꾸시는데 여기 사이클 카운트만 좀 바꾸실 수 있어요. 다른 건 만드시면 안 되고 요것만 바꾸는 걸 허용해 드리니까 요것만 바꾸셔서 두께 조절을 좀 하실 때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 외에 뭐 다른 걸 바꾸시겠다, 뭐 가스의 프로그램을 바꾸겠다, 뭐 이러시면은 여기서는 손대지 마시고 탐지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AID가 스텝 1번부터 스텝 5번까지 요 순서적으로 레시피를 진행을 하는데, 1번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리퍼지, 요 안에 각각 스텝마다 안에 밸브 시퀀스 레시피를 하나씩 물고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텝에서는 LFC의 플로우량이나 오존 발생기를 사용할지 말지 뭐 이런 것들을 정의하고, 요 세팅된 가스 플로우량 안에서 요 밸브들을, 여기 있는 밸브들을 어떻게 컨트롤할지는 여기 있는 시퀀스 레시피에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프리퍼즈 레시피, 두 번째는 오존을 세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존 발생기를 피면 내가 정해놓은 농도를 바로 뭐 수초 안에 그냥 띄우는 게 아니라 한 대략 한 몇 분 정도, 한 3, 4분 정도 띄워야 스테이블하게 오존 농도가 유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사이클 타임을 줘서, 이게 60초짜리예요. 60초짜리 세 사이클 정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농도의 오존 농도 180 그램 퍼 미터 세제곱의 농도에 도달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세 번째가 결국에 대포 스텝이에요. 그러니까 대포할 때 18 사이클, 대략 한 35스트롱 정도 올라갈 거예요. 합분율이면. 그래서 이 정도로 진행을 하겠다. 다음으로는 이제 퍼지입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시퀀스 레시피 보시려면 각각의 여기 속해 있는 시퀀스 레시피를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 부분에 좀 생략을 할게요. 그렇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좀 필요하시면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얘 같은 경우에는 IS 가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레시피를 사고를 친 경우에 이호기 같은 데서 좀 사고를 얼마 전에 친 것 같은데, 스텝 레시피에서 내가 요걸 건드렸어요. 근데 여기 보면 각 연구실 레시피라고 하더라도 시퀀스 레시피를 ISRC 걸 사용하거든요.
근데 본인 거를 손대면서 여기 시퀀스 레시피에 요게 링크가 되어 있다고 요것도 자기 건 줄 알고 IS 레시피에 시퀀스 밸브를 막 건드려 놨어요. 그래서 레시피가 모든 레시피가 다 틀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본인 거에 링크되어 있지만 본인 소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퀀스 레시피는 이것도 임의로 건드시면 안 됩니다. 이건 모든 레시피가 다 틀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모르시면은 건드시지 마시고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요거도 뭐 어떤 조건 어떻게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또 이게 또 주의할 게 뭐냐면 가끔 논문에서 하프늄에 이제 증착할 때 이렇게 프리커서 주입하는 거를 얘는 대략 0.8초 정도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뭐 한 5초, 6초 막 이렇게 때려넣었다고 여기에다 동일하게만 5, 6초를 똑같이 조건을 잡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논문에서 하는 거에 챔버의 사이즈라든지 펌프의 용량이랑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시간만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각 펌프가 챔버의 스케일값이 다 달라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1초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정도의 작은 챔버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막 무작정 똑같이 올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셋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요거를 막 너무 과하게 올려버리면 챔버를 다 오염시킬 수가 있어요. 조금 주의해주세요. 레시피는 이 정도로 설명드릴게요. 사용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한 1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딱히 뭐 잔 에러라든지 이런 건 없어요. 안정적으로 쓰실 수 있으시고 조금 주의하실 게 뭐냐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1호기나 2호기 같은 경우에는 샤워헤드 타입이라고 해가지고 소스가 위에 이렇게 들어가면 뚜껑에서 이렇게 뿌려지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밀리쿠비트라는 이런 거 상당히 좋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트래블링 네이밍 타입이라서 조금 저렴한 모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스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이쪽에는 증착이 좀 많이 돼요. 이쪽엔 조금 적게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얘도 제가 측정을 해봤을 때 밀리쿠비트하고 그렇게 우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좀 감안해서 쓰시고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렇게 지그를 이용하는데 지그에서 우측 절반을 이렇게 잘랐을 때 대략 잘라서 우측보다는 좌측으로 조금 대연을 하시면 좀 더 증착이 안정적으로 되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래서 우측이 조금 더 불안정하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센터까지도 괜찮아요. 센터에서 조금 벗어나는 괜찮은데 우측으로 가면 갈수록 많이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이번에 연구생 통해서 레시피적으로 좀 잡아볼 거예요. 근데 이게 하드웨어적으로 태생적으로 좀 잡기는 사실 좀 쉽진 않아요.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시면 이렇게 이제 현재 상태를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로그 시트 꼭 확인하시고 현재 상태가 정상인지 그 전에 사용자가 잘 사용했는지를 보시고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부탁드리고 오자마자 막 로그인부터 하시면 나중에 전개 안 돼요. 그러면 또 삭제해달라고 또 저한테 메일 주셔야 되고 서로 번잡스러운 일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확인 후에 사용 가능하면 로그인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옷도 아까 세팅했죠. 세팅한 상태에서 로드가 이렇게 배팅합니다. 그러면 이쪽에 이제 진동이 ATM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저희가 얘 열 수가 있고요. 얘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지그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4인치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조각식하게 그냥 올려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측이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좌측으로 좀 몰아서 중첩을 해주시고 제가 볼 때는 비공식적이지만 한 3분의 2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3분의 2까지는 좀 유니폼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쪽이 조금 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참고하시고 여기다 놓으시고 여기 보면 이렇게 빠지는 게 있으세요. 여기다가 지그를 잘 올려놓습니다. 거의 조각하시죠? 맥스다 보니까. 네네네. 네, 조각으로 하시면 이쪽으로만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여기 잘 박아줘요. 여기 로드가 되는 항상 그 펌프에 여기
여기에 뭐 미티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올려놓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센서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오류를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백큐 해주시면 지금 이제 진공을 뽑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베이스 프레셔에 도달하면 여기는 락이 딱 풀릴 거예요. 풀렸죠. 그러면 여기 PMC를 오토모드로 전환해줍니다. 그리고 로드락도 오토모드로 전환해줘요. 우리가 프로토를 사용하기 위해서 오토모드로 전환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걸 매뉴얼로 컨트롤하겠다 그럼 메인트 모드에다 동작을 해야 되는데 오토모드로 놓고 그냥 프로토 진행시키면 처음부터까지 다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해보시고 스타트. 프로토 스타트. 내가 아까 사용할 레시피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 레시피에는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스텝 레시피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스텝 레시피에 보면 컴퓨터 복사에도 L이라는 레시피가 있고 얘를 한번 해볼게요. 레시피를 수정할 때는 제가 여기 사이클 수정 가능하다고 했죠. 여기서 더블 클릭하셔서 내가 원하는 사이클을 수정하시면 돼요. 이상비는 캐니스터 밸브 수동으로 오픈하고 이럴 필요가 안 없는. 합니다. 안 하고 있어요. 그것도 조금만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클 수정하시고 반드시 세이브까지 해주셔야 되고 그러고 나서 프로토 스타트 내가 사용할 레시피 에듀 레시피죠. 이걸로 이렇게 이러면 그냥 끝이에요. 되게 간단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혹시 126 유저 있으세요? 저는 그 시모스 ALD 13456이 있어. 시모스 쪽으로 있으세요? 그러면은 그냥 요거 유저 있으시겠네요. 이거 말고 저기 안에 저쪽에 옥사이드 나이트고요. 네네. 사모님. 저희 ALD 162 같은 경우에 사용하면서 제가 테스트를 좀 잠그라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잠갔다 열었다 하면 공정이 조금 불안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일단 열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사용하시고 나서 그냥 잠그실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도 기본적으로 학기당 2번 이상 쓰셔야 다음 학기에 유저 바로 연장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그걸 좀 쓰셔서 괜히 또 만료돼서 또 시험 봐주세요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좀 해주세요. 별거 어려운 거 없잖아요. 저희는 이제 또 들릴 때 어쨌든 저희는 테스트를 또 봐야 들을 수가 있으니까 처음 좀 불필요하잖아요. 좀 그런 것좀 해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 이제 그 웨이퍼가 들어가고 얘가 이제 닫힐 거예요. 닫히고 나면 다음으로 여기 오존이 정상적으로 뜨는지 오존 농도값이나 파스토너 라인이 잘 나오는지를 확인해줍니다. 이 장비는 모르겠어요. 1호기하고 2호기 같은 경우에는 오존 발생기에서 농도를 잘못 띄우더라도 이탈하게 안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항상 시키거든요. 근데 이것도 동일한 제작사기 때문에 아마 이탈하게 안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얘가 컨센트레이션이 200 정도가 나오지 않으면 진행해봐야 통 본능부터 갈라질 수 있다. 그렇게 아시면 아까처럼 뭐 300, 400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소문이 없는 숫자가 나오는 거는 가성입니다.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끌 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스텝이 전체 프로세스 중에 어디 있는지 어디쯤에 있는지 볼 수 있나요? 예, 그거는 여기 상단에서 보실 수 있고 여기 보면 레시피에서 1번 스텝부터 5번 스텝까지 있잖아요. 위에 있구나. 네. 이쪽에서 사이클 현재 스텝은 몇이고 사이클은 이 해당 스텝 전체 사이클이에요. 전체 사이클을 첫 번째 거.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전체 토탈 시간은 5분 15초 정도 걸리고 그래서 얘는 진행하고
돌려놓으시면 가급적 이 시간 안에 오셔서 이제 로그아웃 해주시고 웨이퍼를 좀 빼주세요. 네네. 특히 이제 밤에 돌려놓고 집에 가버리는 경우에는 절대 금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안 됩니다. 농도 잘 크죠. 이거를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이제 끝나고 나면 얘 프로토브 때문에 웨이퍼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여기까지 나올 거예요. 나올 때, 가끔 무슨 에러가 있냐면요. 어떤 에러가 있냐면 끝나고 웨이퍼가 들어갔다 나왔는데 웨이퍼는 여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인식을 못해서 웨이퍼 없음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간헐적으로 나거든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웨이퍼가 실제로 요 안에 여기 이제 지구에 안에 보시면 이렇게 홈파 있죠. 요 안에 웨이퍼가 잘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잘 있다 그러면 얘를 매뉴얼로 닫아줍니다. 아마 얘가 웨이퍼 없음 에러가 나면 얘가 자동으로 안 닫힐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혹시라도 웨이퍼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웨이퍼가 있는 걸 확인하시고 정상적이다 그러면 얘를 매뉴얼로 닫아주시고 그러고 나서 배팅을 하시면 웨이퍼를 꺼내줄 수가 있어요. 가끔 얘가 인식이 제대로 안 돼요. 그냥 웨이퍼가 살짝만 틀어져도 얘가 인식을 못 하거든요. 그런 에러가 가끔 한 번씩 발생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되고, 근데 혹시라도 이렇게 해봤는데 웨이퍼가 실제로 슬라이딩이 나서 이쪽으로 밀려있다거나 이 안에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고 밀려있다거나 웨이퍼가 있어야 될 게 진짜 없다 그러면 그냥 닫으시면 안 돼요. 닫으면 이 안에서 웨이퍼 와닿지 깨져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그냥 저 눌러주세요. 닫을 때는 그냥 누르면 알아서 닫히나요? 클릭하면 그냥 한 다음에 클릭을 하시면 클로즈. 혹시라도 얘가 오토모드로 돼 있으면 아마 안 닫힐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매뉴얼 모드로 바꿔주시고 닫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끝나면 돌아오셔서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초창기에 셋업을 할 때 한편하고 지르폰을 이렇게 셋업을 하면서 얘가 이제 사용량이 많이 누적되면 공정이 조금 안정화되지 않는 걸 좀 발견을 해서 끝나고 나면 항상 이 퍼지 레시피를 돌려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ISRC 퍼지 있죠. 이 레시피를 돌려주셔야 돼요. 끝나고 나면 내가 사용이 다 끝났잖아요. 그럼 이렇게 범위 한 번씩을 꼭 이렇게 범위 한 번은 돌려주셔야 돼요. 아까 이 친구도 끝나고 나서 범위를 돌려주는 상태고 그래서 요게 범위 레시피가 대략 20분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내가 3시에 예약하고 3시에 범위를 돌리고 그냥 가버리시면 다음 학생이 3시에 딱 왔는데 범위가 돌고 있으면 로그인이 본인의 막 취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서로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약 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잡으시거나 아니면 시간을 조금 더 빨리 공정을 진행해서 한 20분 정도 범위 돌릴 시간을 좀 확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한 2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요거를 끝나고 나시면 항상 돌려주시고 가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공정해야 되는 웨이퍼가 여러 장이면 하나하고 퍼지 웨이퍼 돌리고 그거는 이제 본인 선택인데 어쨌든 다음 사용자를 위해서 해주시는 거고 다음 사용자를 위해서는 항상 퍼지를 한번 돌려주세요. 그래서 본인 거를 해봤을 때 가장 좋은 거는 타고서도 타고 돌리고 이런 좋긴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아마 진도가 별로 안 나갈 것 같아요. 저희는 뭐 그렇게 추천드리지만 사실 그럴 여력은 사실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뭐 혼자서 장비를 하고 돌린다고 써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좀 유도를 있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로그시트를 작성하실 때는 지금 되게 잘 작성해 주고 계신데 예를 들어 요 박한솔 학생 같은 경우 보면 같은 박스인데 80원 스트로크, 130원 스트로크, 80원 스트로크 이렇게 바로 기록을 하셨죠. 번호를 시퀀스 넘버를 다 따로 땄어요.
이렇게 해주시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요거랑 단가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전산 시스템이 그렇게 우수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0옹스트롬, 130옹스트롬의 단가를 별도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 시퀀스를 나눠놓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두께라든지 어떤 공정 조건이 바뀌게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별도로 따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은 로그인과 로그아웃을 여러 번 하셔야 될 수도 있다. 두께가 사용하는데 공정 조건이 다르게. 그렇지만 이 공정 조건이 같은 걸로 여러 번 한다. 그럼 매수만 올려주시면 돼요. 그럼 단가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께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단가가 다릅니다. 그걸 좀 감안하셔서 로그인과 로그아웃을 몇 번 할 건지도 실험 계획을 판단하셔서 사전에 예약하실 때 그렇게 좀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렇게 웨이퍼가 나오고요. 정상적으로 웨이퍼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정상적으로 피니시가 됐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웨이퍼에서 식판을 꺼내시고 다시 백종을 잡아주시고 아까 이야기한 퍼진 레시피를 한 사이클 돌려놓으시고 마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가끔 이거 하시면서 베스 작업 같은 거 막 하시고 이래가지고 얘를 그냥 열어놓고 배경 상태로 노출시키고 가서 베스하고 여기다 집어넣고 이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얘를 대기압에 노출시키면 많이 노출시킬수록 얘는 여기라는 펌핑하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럼 여러분들 다 불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이석하면 무조건 펌프 잡고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인 기사는 요즘에 다 써있어요. 제가 교육했었던 거들부터 이렇게 다 써놨어요. 그래서 이거 잘 읽어보시고 쓰시면 돼요. 그렇게 사용하는 데는 어렵지 않으니까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 혹시 있을까요? 괜찮아요? 혹시 질문 있으면 가서 테스트 오셔서 가지고 해주셔도 되고, 혹시 같은 연구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